남편이 몸을 쓰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어렵게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봐주다가 병원 마케팅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좀 말 안 해주고 싶은데 한 달에 20건에 200만 원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4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입금받은 금액이거든요. 인터뷰하고 다음날 이제 통장으로 원장님이 월급 주신 겁니다, 저한테. 이게 출근을 하거나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글을 뭐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써놓으면 이틀 정도는 여행을 가도 상관없고 노트북 하나,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계약하자마자 수익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병원 블로그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전직 필라테스 강사 이승현입니다. 그럼 전직 필라테스 강사시면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원래 제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4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약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혼자 운영을 했었어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가지고 몸으로 하는 일을 좀 그만하고 싶다 해서 운영했던 스튜디오는 이제 권리금을 받고 팔고 지금은 몸을 조금 덜 쓰면서 약간 머리 쓰고 타이핑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 블로그를 제가 대신 이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가장 쉬울 것 같거든요. 성형외과도 있고, 뭐 피부과도 있고, 뭐 치과 이렇게 여러 과가 있잖아요. 보통 환자들이 검색해서 찾아보고 보통 가게 마련인데 원장님들은 진료 보시느라 바빠서 그런 거 직접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리고 쓰신다고 해도 상위 노출이 되게끔 환자가 이 글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쓰시는 부분에서는 지식이 조금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쓰신다고 하면 보통 약간 일기 형식? 정보를 나열해 놓는 정도의 그런 식의 글들이기 때문에 꾸며드리고 정비하면서 이제 글을 발행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정해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 전에는 헤어 디자이너였는데 그때도 월급으로 주는 곳을 간 게 아니라 내 매출의 몇 프로를 주는 그런 곳으로만 가서 일을 해가지고 손님이 많아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막 이렇게 속병도 생기고 그러면서 필라테스 강사로 제가 전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인생이 영업직이신 것 같아요. 영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영업이죠. 그것도 세일즈를 해야 뭘 팔 수도 있고 또 필라테스도 그 회원권에 세일즈를 해야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영업이긴 한데 근데 정말 말하는 영업직 같은 거는 해본 적은 없고요. 월급을 받는 일을 해본 적은 없다. 블로그 전에는 다른 네. 부업은 안 해보신 거예요? 네. 부업 같은 거를 뭐 생각할 정도로 시간의 여유도 많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몸을 쓰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어렵게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봐주다가 원고를 대신 써주면 2만 원, 3만 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강의를 제가 직접 들으러 갔다가 남편이랑 같이 원고를 조금 쓰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병원 마케팅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글 하나 쓰면은 몇만 원? 2만 원, 2만 원. 가이드 같은 걸 다 줘요. 그럼 그 가이드에 맞게 써서 이제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이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2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5-6배? 5배? 그냥 좀 말 안 해주고 싶은데 한 달에 20건에 200만 원 저는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4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적게 받는 편이긴 해요. 저는 지금 블로그만 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를 조금 추가로 같이 봐주신다고 하면은 최저가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5일로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개씩 20만 원 개꿀. 제가 계약한 과가 있다면 그 과에 대해서 공부도 조금 하고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병원의 철학이라든지 어떤 방향, 뭐 어떤 수술을 잘하고 어떤 게 특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런 특장
장단점들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조금씩 녹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블로그를 봤을 때 환자분들이 아, 이 병원은 이런 걸 잘하는구나. 그런 어떤 매력적인 느낌이 있어야지 병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병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피디님도 만약 허리가 아파. 검색 안 해보세요? 검색하죠. 그쵸. 그 중에서도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하려면 보통 다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블로그를 병원은 안 하면 손해예요. 요즘에 또 병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병원이 되게 많아서 네. 원장님들에게는 약간 전쟁터 같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약간 블루오션 같은 그분들이 다 잠재적인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좀 유튜브라던가 영상으로 좀 많이 마케팅 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재미적인 요소나 이런 영상 보는 걸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병원이라는 특성은 유튜브나 릴스만으로는 이 진료의 진심이라던가 원장님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지지는 않아요. 정말로 병원을 가셔야 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병원을 가진 않아요. 내가 집이 만약에 수원이라고 치면 수원 정형외과를 쳐본다던가 영상을 봤지만 한 번 더 네이버 검색을 거치기 때문에 영상도 홍보 요소로서 중요는 하지만 블로그도 강력한 홍보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에 사시는 분이 뭐 유튜브에서 서울 병원을 찾는다 해도 쉽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 주변에 가게 마련이고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블로그도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남편분 때문에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네. 지금 남편분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남편분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머리도 조금 써야 되고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2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개에서 그치지 않고 10개, 20개 확장이 얼마든지 된다는 가능성을 조금 봐서 그때 제 남편을 이렇게 투입시켜서 할 예정이라서 나중에 그러면 같이 하실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셨을 때 남편분 반응은 어떠셨어요? 쟤는 뭐 한 번 한다고 하면 하고 하니까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생각보다 성과가 빨리 나와서 좀 놀라기는 했죠, 남편이.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이 2주가 제가 이 병원에 영업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그런 걸 포함해서 2주라 전단지가 나오고 그거를 돌리러 다녔을 때는 이틀 만에 따낸 거예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전단지를 드리면서 광고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했죠. 제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항상 이거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력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단지도 약간 특색이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하고 구상하는데 2주가 걸렸던 거야. 이 전단지가 나와서 진짜로 영업을 간 게 영업 2일차에 그 한의원을 첫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이런 걸 뭐 누가 알려주시나요? 이거 솔직히 말해야 돼? 유튜브 보다가 다른 분이 이렇게 영업을 다니는 거를 보고 아 저거다! 해서 좀 따라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시고 하신 거구나. 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예요. 커피가 되게 맛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블로그도 왜 하필 병원이에요? 제가 그 원고 작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병원 원고여서 2,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다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필름, 뭐 인테리어 도배, 뭐 청소 이런 분들도 다 블로그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블로그는 원고료가 5,000원부터 시작이에요. 5,000원. 네, 5,000원부터 시작이에요. 그 얘기는 받는 금액도 적으니까 작가한테 돌아가는 돈도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한 편의 블로그를 쓰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 누구나 다 좋은 거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블로그 마케팅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병원이에요. 병원이 의료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 그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 40만 원 정도 받는 블로그를 4개를 매달 관리하는 거랑 하나의 병원은 200만 원 받고 관리하는 거랑 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니까 저는 더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거기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할 수 있고 시간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병원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둘 다 한의원인 거예요? 처음 병원 따낸 곳은 한의원이고 2번째 따낸 곳은 성형외과입니다. 시중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마케터의 역량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한 달에 20건을 발행하고 200만 원을 받는 게 시작
저도 그렇게 견적서를 드리고 계약이 된 거죠. 제가 맡고 있는 한의원이 원장님께서 다이어트랑 동안침 이런 걸로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셔서 현재는 체제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을 해가는 중이거든요. 나 타자도 되게 느린데? 진짜 독수리인데? 제목도 중요한가요? 제목을 보고 클릭할 확률이 있잖아요. 내가 강남 사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를 클릭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산에 사는 사람들이 가산 다이어트, 가산 다이어트 약, 가산 다이어트 한약 이런 거를 검색을 할 거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이제 걸릴 수 있도록 글을 써야지 이 블로그에 유입이 되고 그 신안으로 유치가 되는 거니까 기획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 병원 마케팅 강의를 들으면서 배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 돼. 글을 이제 게시를 해드렸더니 그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생기니까 원장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돈 받기 뿌듯하고 좋아요. 이 글은 뭐예요? 이제 이거는 환자분들이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이 글을 보고 병원으로 문의를 할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궁금할 거? 정보성 글? 그런 거를 지금 작성하는 중이에요.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3, 4시간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원고를 쓸 때 좀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길면 한 3, 4시간 정도면 글은 다 쓰니까 뭐 그래도 2시간 정도면은 하나는 나오는 것 같아요. 남는 시간은 뭐 하세요? 남는 시간은 병원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다른 과를 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려고 하고 요즘에 AI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성형외과랑 한의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또 그 한의원이 다이어트 위주로 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AI한테 물어보고 여기에서 소스를 조금 얻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30, 40대 여성들이 살을 가장 빼고 싶어 하는 부위가 뱃살이야. 그러면은 뱃살을 조금 더 뺄 수 있는 침, 뱃살을 빼는데 쉬운 한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약간 소구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병원 마케팅을 하면서 쓰고 있는 챗GPT라서 얘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복부 집중 관리, 침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AI를 조금 활용하면은 좀 쉽게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죠. 아예 모르는 분야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AI나 기존의 원장님이 운영하시고 있던 블로그를 본다던가 그 비슷한 한의원 블로그를 조금 참고하고 이런 거는 전 AI를 조금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입금받은 금액이거든요. 인터뷰하고 다음날 이제 통장으로 원장님이 월급 주신 겁니다, 저한테. 병원 두 곳 하신다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직원을 쓰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다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봐가지고 더 많은 병원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대행사를 키우려고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한 거예요. 병원 블로그다 보니까 의학 지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저 의사도 아닌데. 유튜브로 보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정말 중요한. 이 성형외과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그 블로그의 글을 같이 보면서 정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코성형, 눈성형 이렇게 원장님들이 요즘 유튜브를 하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든 이런 거 네. 이런 거 중에서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 정보만 해도 블로그 쓰는데 지장은 없어요? 조금 더 깊은 지식이 있다면은 더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코 수술을 하겠다, 눈 수술을 하겠다 그런 니즈를 가지고 글을 보는 거지 이 눈을 갖다가 뭐 어디까지 찢어서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그런 정보를 찾아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잘 된 사례가 많은지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했는데 반은 풀렸어. 그럼 그런 거 AS를 잘 해주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환자들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식들을 블로그로도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께 컨펌 받으면 다 오케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글은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출근을 하거나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글을 뭐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써놓으면 이틀 정도는 여행을 가도 상관없고 또 그냥 진짜 이 노트북만 가지고 여행 가서 글만 잘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그걸 느끼지 않을까? 이 직업을 전향한 걸 참 잘했다? 누가 뭐 해외여행 가서 돈을 벌어요. 돈을 오히려 쓰러 가는 건데 블로그를 알기 전까지 이 복사 붙여넣기도 이 되게 새거 같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노트북도 이게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도 막 못하던 그런 사람인데 네, 뭐 그런 것들은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맨날 하는 그 매뉴얼은 똑같아요. 어차피 로그인 해가지고 뭐 글 쓰고 발행하고 뭐 컨펌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님한테 컨펌 받고 그리고 그 게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글 쓰고 이런 작업은 진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까? 병원 블로그가 조금 장점인 게 병원을 안 다닌 사람이 없잖아요. 뭐 특히 여자들은 쌍꺼풀은 내가 안 해도 주위에서 누가 한 번은 꼭 했을 거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치과 치료를 받는다던가 뭐 한의원을 갔다던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였을 때의 그 마음과 원장이 진료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향이 내향적이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이이신 성향 분들 영업하는 방법은 그 마케팅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는 분인데 그분도 제일 걱정이었던 게 자기가 성향이 I라서 그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병원을 계약하고 한번 일해보고 싶으시면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제 병원 계약했다고. 약간 I라고 해서 자기를 가두지 말고 또 그런 분들이 영업을 더 잘할 수도 있어. 진솔하게. 한번 경험해보고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글 발행할 건 다 하고 퇴근인가요? 퇴근이 없는데 이제 다 하고 이제 집 가는 거예요. 가시면 뭐 할 거예요? 남편이랑 맛있는 밥 먹어야죠. 뭐 시작은 남편 때문에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일을 알게 돼가지고 진짜 남순 대표님의 강의가 보물지도 같았는데 그 지금 제 손에 그 보물지도가 지금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엄청난 보물을 획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지금은 들어요. 그럼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직접 이렇게 병원 2개를 운영을 해보니까 직원까지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도 괜찮겠다. 내가 관리만 잘하면 이게 현재는 2개지만 10개, 20개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제가 하는 일을 같이 해주면 그러면 이게 20개만 돼도 이 병원 마케팅 업계에서 이승현 대표라고 하면은 아, 그 일 잘하는 이렇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도 잘하고 매출도 높은 그런 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가 나이가 40인데 어디 가서 취직을 할 만한 것도 없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강사 치고는 40살이면 나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순 있어. 근데 이 나의 경력이 그렇게 인정이 돼서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아. 스튜디오 운영은 이미 한번 해봤고 다시 스튜디오 운영하고 싶진 않아. 또 차려놓으면은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여러모로 그래서 좋은데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마케팅 하면서 이 블로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장점이 또 자영업을 하려면 임대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 돈을 이제 회수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노트북 하나,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계약하자마자 수익이니까. 그러면은 진짜 리스크가 없죠. 없네요. 그냥 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그쵸? 네. 저 강의를 가르쳐 주신 대표님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강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전해보면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지. 대표님에게 돈이라는 게 뭘까요?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잘 벌 수 있는 거
병원 마케팅에서 배운 거대로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2개를 땄잖아요. 되게 진짜 햇병아리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나의 스킬은 점점점 더 좋아지고 레퍼런스도 많아지는데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하기 쉽지 않죠. 망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남편분 덕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니까 한마디. 나 만나서 좋지? 평생 먹고 놀아도 괜찮아. 돈은 내가 벌게. 아프지만 마. 대표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제가 관종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또 재밌었고 물어봐 주시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저를 다시 돌이켜보고 정말 잘하고 있나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도 같아가지고 저도 이때까지 했던 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조금 더 뾰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여서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부업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 병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의 병원만 가지고 있어도 한 200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글을 쓰면 되니까요. 도전하시면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업 같습니다. 저 이제 네. 약속 있어가지고 네. 이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